와, 바다다! 푸르른 바다가 있으니 거이쯤이야 아랑곳 않고 즐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보령. 여긴 서해안이라도 갯벌이 없어가지고요. 물이 맑아요. 그리고 모래가 맑고 부드러워서 가족들끼리 와서 여기서 피서를 즐기기에는 제가 보기엔 최고예요.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시장 확장은 물론 자기만의 고유한 가치를 더 잘 알리게 되었답니다. 건강한 피부를 다시 재생시켜주고 희생시켜주는 일들을 지금 해서 그분들이 와서 이제 오면 보령 모두의 효능을 잘 알고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하기 위해서 뷰티관을 만들어서 덕분에 제가 오랜만에 휴식도 가지며 머드의 진가를 느껴봤어요. 머드 팩하고 피부 잠깐 만졌는데 여기가 제가 기미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희미해졌어, 진짜요. 뜻밖의 선물처럼 숨은 보물 같은 보령. 그곳으로 향하는 발길이 가벼운 거는 만남의 기대가 큰 까닭이겠죠. 항구로 돌아온 만선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따뜻한 정담을 나누는 풍요로움이 있고 바람 따라 나선 길에서는 청명한 여름만의 시원함을 만나게 되니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지금 보령으로 가봅니다. 와, 바다다! 안녕하십니까, 최주봉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수욕장에서 인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저는 테마기행길 하면서 전국을 발품해서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안 가본 곳도 많고 모르는 지역도 꽤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다양하고 넓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길, 자, 계절의 끝자락에서 충청남도 보령을 찾았습니다. 보령의 매력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시죠. 자, 함께 가시죠. 레디 고! 길은 바다를 만나 끝이 나는데 보령에서는 그 끝에서 다시 여정이 시작됩니다. 지금 보령에도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 뒤에 보이는 게 저게 보령 해저터널 시작분이에요. 저길 통과하면은 바다가 보인다고 하는데 조금 설레시죠? 자,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해저터널이 어떤 터널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기 보이니까 홍보관이 있어요. 홍보관에 가서 해수사님 만나서 터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눈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저기 보이네요. 홍보관이라고. 바닷속을 지나는 터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증은 풀고 가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야, 홍보관이 제법 잘 되어 있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저는 지나가다가 이 해저터널 궁금해서 왔어요. 이거 어떤 곳인지. 해저터널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보령 해저 터널은 예. 예, 길이가 예. 6.927km로 예. 네, 2010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21년 12월에 11년 만에 완공 개통이 됐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터널로서 지하 해저 터널은 제일 길겠네요. 보령 해저 터널은 보령시와 원산도 태안군을 잇는 77번 국도의 일부예요. 기존에는 원산도에서 대천항까지 원산 안면대교를 건너 안면도를 거쳐서 90분이 소요됐지만 해저 터널이 개통되고 10분으로 단축되었대요. 대단한 거는 해수면에서 80m를 더 내려가 암석층을 관통한 터널이 완공되기까지 흘린 땀방울이 아닐까요? 그간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네요. 물은 석탄층이 섞여 있어서 예, 한번 발파를 하면 3에서 7m 정도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물은 석탄층이 나오면 훨씬 작업이 늦어져서 예,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알고 나면 더 깊은 관심이 생기는 법. 신나게 터널을 달려봅니다. 알록달록하니 지루할 틈이 없어요. 해저 터널이 좀 독특해요. 저는 터널을 홍콩에서 구룡반도 갈 때 한번 통과해보고 좀 터널 처음이거든요. 우리나라 해저 터널이 이게 지금 제일 길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5번째라고 그러잖아요. 와, 그런데 이 뭐 위에 그 조명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환상적인 바다 생물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요. 뭐 장장 6km가 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름 추억으로 떠올리는 낭만의 섬 원산도가 이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는 지층에 놓였어요. 자, 해저 터널 딱 빠져나오니까 이곳이 바로 원산도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가고 싶어하던 원산도입니다. 이 원산도는 원래 모래가 유명하고 부드럽고 모래가 아주 곱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천항에서 1시간 거리에 있던 배를 타고 왔는데 이제는 뭐 터널길에서 10분이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 왔으니까 원산도 한번 모래를 밟아볼까요? 얼마나 고운지 부들부들한 표. 오, 야, 가보세요. 충남에서 안면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섬인 원산도는 높다란 산과 해안을 둘러 발달한 이 해수욕장이 장관이죠. 무엇보다 밟으면 뽀드득뽀드득한 깨끗한 모래 해변이 자랑할 만하네요. 여긴 서해안이라도 갯벌이 없어가지고요. 물이 맑아요. 그리고 모래가 맑고 부드러워서 가족들끼리 와서 여기서 피서를 즐기기에는 제가 보기엔 최고예요. 얕은 뭐 가잖아요. 저 멀리까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절대로 위험하진 않아요. 그래서인지 가족 단위 피서객들에게는 인기 만점이라는데 조개도 쏠쏠하게 잡히고 해상 낚시터도 유명하다네요. 저는 이제 경기도 하남 사는데요. 이제 제가 원래 바다에서 조개 잡고 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섬이 크지는 않은데 와서 보니까 너무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애기들도 물놀이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개 같은 거 잡으니까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오는 터널 통해서 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되게 신기하고 그 안으로 들어올 때도 보니까 천장에 이렇게 시설들을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막 돌고래 같은 거를 스크린으로 쏘주셔가지고 너무 신기하면서 와 여기 진짜 물속이다라고 애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왔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차도 안 막히고 되게 편리하게 잘 왔어요. 해저 터널이 가장 반가운 거는 아무래도 폐시간 맞추려 발을 동동 구르던 주민들 아닐까요?
시내버스가 다니는 요즘은 배만 다니던 옛날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들지요. 근데 그전에는 시간이 엄청 걸렸을 것 같지요. 그전에는 뭐 하기 터널이 없었으니까 백길이요. 하루 객선 3번이요. 하루에 3번? 예. 아침 한 번, 점심 한 번, 저녁 한 번. 그렇게 3차례 다녔군요. 예, 꼭 그 시간을 맞춰야 돼요. 객선 타고서는 그냥 하루 나가면은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그렇죠. 객선 타고. 그런데 지금은 대천 뭐 1시간이면 갔다가 볼일 보고 어디 가는 건 와요. 그러고 첫째 이제 병원 다니기가 좋았잖아요. 나이 먹으니까. 병원 그게 예, 제일 병원. 애로이시네. 예. 너무나 좋아요. 살기가. 네, 예. 2일권이 아니라 뭐 1시간권이. 1시간권. 예, 예. 제일 편리한 점이 그거군요. 예, 예. 일단 병원 다닐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유명해? 특산물이에요? 나는 지금 특산물은 우리 현재 까나리. 까나리. 까나리가 나오면은 까나리 액젓. 예, 액젓. 전 번영회장님도 엄청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까나리. 예. 철마다 바다가 주는 대로 사는 어촌이라 봄, 가을로 까나리가 풍년이면 온 동네 액젓 익는 내가 진동을 합니다. 요즘은 그나마 액젓을 담는 집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까나리 손질부터 시작해서 손이 많이 가는 데다가 기나긴 기다림이 필요하다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담은 액젓인데 못 놀러가게 못 박아놓고 지금 한 번, 이번이 처음 열은 거예요, 지금. 이번이 빼려고. 옛날에는 뭐 1년 있다가 뺀 사람도 있고 2년 있다가 뺀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까나리 액젓이 이렇게 꺼붙지가 않고 빨가네요. 빨가놓고 휘발유 색깔 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액젓을 찾는 분들이 없어요. 이제 무조건 오래된 거. 액젓이라도 밤 색깔 나고 이렇게 진하게 된 액젓. 이장님은 소금 관리부터 철저하신데요. 간수 다 빠진 거의 10년은 좋게 된 국산 천일염만 고집합니다. 그렇게 나온 귀한 액젓, 짠맛보다는 단맛이 날 것 같은데요. 한 통 한 통 애정이 느껴지네요. 물건을 많이 내고 많이 잡고 그걸 떠나갖고 일단은 밥상 위에 올라가는 식탁 위에 올라가는 제품이라 식품이라 가급적이면은 좋고 품질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어떤 분도 단 한 번이라도 드셔본 분은 다른 거 못 드신다고 전화가 와요. 고맙다고 보내줘서 고맙다고. 원산도 이장님 부부가 오손도손 담아내는 까나리 액젓 보기만 해도 달달하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보령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예요? 그렇지, 보령하면 떠오르는 게 모두 축제. 매년 대천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보령 머드 축제는 온몸에 천연 머드를 바르고 마음껏 즐기는 놀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한 축제지요. 1998년부터 시작해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도 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보령 시장님 김동일 시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람들이 뭐도 하는데 뭐들은 MUD 영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드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두 뭐 손쉽게 얘기하면 지능 얘기하는 거예요. 뭐들은 진흙이다. 진흙 다 온몸에 바르고. 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우리 예. 서해안에는 진흙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예. 진흙을 아주 오래된 그러한 곳에서 2m 이상 되는 곳에서 진흙을 파서 파서 그 진흙을 말려서 또 그것을 멸군해서 또 그리고 잘 쓸 수 있도록 태양에 건조를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쓰는데 이것이 이 멸균 작업이 잘 돼서 예. 우리 피부에 피해가 없도록 예. 모든 것을 다 정제 작업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정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발라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화장품 원료로 예. 만들어가지고 보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활용을 해가지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머드 효능이고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머드는 보령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이를 더 잘 알리기 위해 머드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거리를 개발 홍보하고 있는데요. (27년) 역사를 자랑하는 보령 머드 축제. 축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대 포스터를 보는 재미와 머드 아이콘을 이용한 게임까지 등장해서 몸으로 즐기며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거 저도 재밌는데 아이들은 더 하겠죠 뭐. 보령의 머드 사랑은 어디까지일까요? 자, 머드 축제하면 떠오르는 거 여러분들 뒤에 보링국 그림 보세요. 온몸에 지력을 바르면서 마음대로 뛰놀고 뒹구는 모습, 이게 머드 축제의 기본입니다. 아,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보령까지 왔으니까 시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시장님, 저도 여기까지 왔는데 축제 속으로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한참 우리가 축제를 기간 중이니까 예. 빠져라 뒹굴어라 풍덩풍덩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머드를 체험할 수 있는 예. 뷰티관을 예. 뷰티관. 뷰티 체험관을 7월 19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예.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보시죠. 예. 보령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보령 머드 뷰티 치유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땡큐 소마치. 고맙습니다. 네네네.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치유로 회복을 도와주는 뷰티 치유관 프로그램은 원하는 코스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벌써 이번 여름 축제만큼이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해서 저도 촬영을 핑계 삼아 체험 좀 해봤어요. 보령 머드 족욕 체험을 하러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먼저 제가 이렇게 머드 파우더를 이렇게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머드 파우더는요, 그 노폐물 배설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소금을 넣어드릴게요. 소금? 네, 네. 소금을 천일염이에요? 네, 천일염입니다. 네, 이 소금을 넣으시면 그 피부의 수분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지고 요거 족욕을 하시고 나시면 아가발로 다시 태어나실 거예요. 그렇게 보더라고요. 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주 기대가 되네요. 네네네, 기대가 되시죠? 예. 네, 제가 이렇게 물로 한번 이렇게 저어드려 보겠습니다. 네, 발을 담그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금 담가도 되나요? 네, 담그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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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습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하시고 호강하는 체험을 날이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이 편해지니까 몸도 마음도 절로 편안해지는데요. 길을 좀 많이 걷다 보니 모양새는 좀 없죠? 걷느라 고생한 발 오늘은 호강 좀 합니다. 이런 머드를 이용한 뷰티 치유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이제 축제 기간에는 머드를 잘 바르고 좀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축제 기간이 딱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여기 어디 가면 머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쭤봐요.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리고 머드를 할 때가 바를 데가 없잖아. 그분들이 와서 이제 오면 보령 머드 효능을 잘 알고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 자체를 하기 위해서 뷰티관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용하고 가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굴은 물론이고 전신 마사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까지 다 돼 있는데 하고 나면 피부가 아까 아기 피부처럼 보들보들하고 회생돼서 생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하고 나서는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요즘 우리 아까 지금 보셨잖아요. 지금 여기 모두가 만실이 돼서 예. 밖에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개관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가셨던 분이 또 다시 오고 가셨던 분이 또 다시 오고 또 새로운 분이 또 오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머드의 효능이 이 뷰티관을 통해서 크게 확산돼가지고 앞으로 보령의 그 머드 미래 발전의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름만의 머드가 아닌 사시사철 전천후 머드를 활용하기 위해 머드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 보령시의 전략.
어찌 보면 새로운 생각과 도전이 뜻밖의 성공과 경험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덕분에 제가 생전 처음으로 머드팩을 해봤는데요. 얼마나 예뻐지려나 살짝 설레고 기대가 되네요. 이게 좀 제 얼굴 맞아요? 아니 이게 머드팩하고 피부 잠깐 만졌는데 여기가 제가 기미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희미해졌어 진짜요. 뭘 단번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나? 몰랐던 나는 내 얼굴 보니까 이건 최주봉이 얼굴 같지 않고 새로운 얼굴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모두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세고 강하고 물론 남자들은 잘 팩을 잘 안 합니다. 여성들한테는 아마 큰 효과가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 섬은 언제나 파도 앞에서도 당당하고 고고하게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런 매력을 가진 죽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라는데요. 그곳에 발을 들여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섬이군요. 무슨 비밀 시크릿 가든 같아요. 여기가 보니까. 여기 전 죽도라고 해서 왔는데 죽도가 맞아요? 예, 죽도는 맞습니다. 그 대나무 죽자 쓰겠죠, 섬도자에. 그럼 대섬이라고 옛날엔 대섬. 이게 언제부터 생겼고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죽도가 어떤 곳인지. 70년대 정도부터 하신 거고 그 외에 지금 한 20년 정도를 이쪽에 이제 고택도 이관을 하고 관광특구가 되면서 빌라동도 형성이 됐고 일반 관람을 시작한 거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10여 년 정도.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녀갔겠어요. 지금 10년이라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점점 방문객들이 누적돼 갖고 지금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데는 많을 때는 5,000명 정도. 입에서 입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전국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많다는데요. 조화를 숭상한다는 아름답게 자연과 조형물 그리고 향유하는 사람 간의 어울림이 있는 곳입니다. 이거 데크길도 그냥 빙 둘러 깔았겠네요. 경치가 장관이네요. 오시는 분들이 다 입이 쩍 벌어지겠어 그냥. 경치 보고. 이런 경관 보고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곳곳이 명소라 걷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곳들이 많아요. 노을이 아름다운 석양정원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바닷가로 난 산책로는 갯바위로 이어지며 또 다른 풍경을 안내하고요. 부드러운 바람 그대와 함께 여행 이런 바위도 그대로 자연 그대로 해서 또 이렇게 정자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가시다 보면 소나무들이 군데군데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이거 보존 차원에서 손님들이 다 이렇게 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이더라고요. 빌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남겨두면서 수고스럽지만 그렇죠. 다 피해가는 거죠. 사람이 피해가야지. 자연은 그대로 놔둬야지. 이게 오랜 이제 수백 년, 수천 년 갈 건데 사람이 피해가야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산책길입니다. 이곳은 특히 2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지붕형 회랑이 섬 전체를 둘러 이어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해변 일주를 하게 됩니다. 산책하다 보면 죽도가 지닌 본래의 모습에 한옥들이 어우러져서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의 일부가 되기도 하죠. 이 집은 이 양반집 건물인데 건축 양식인데 조선 시대 거 같은데 이걸 왜 여기다가 이렇게 건립을 했어요? 옛날 것들이 많이 사라져 가는데 요 건물 자체도
거의 저 사진을 보시면 붕괴되어 있는 한옥들을 다시 다 버릴 수도 있지만 이곳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다시 복원을 복원한 거죠? 해체해서. 해체해서 복원을 한 겁니다. 야, 이거 관리하기 힘들겠는데요.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고서 관리를 그렇겠어요. 하고 있습니다. 후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원한 건데, 야, 예. 쉽지는 않아요. 보존 가치가 있는 고택을 이곳으로 옮겨와 다시 조립한 6채의 한옥과 나간 해미 고창읍성의 일부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 3채의 한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듯 서로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한국식 전통 가옥의 구성은 물론이고 한옥의 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구에 보시면은 생나무에 보면은 의국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수원 쪽에 그 다방이 하나 있었는데 다방을 해체를 하는 과정에 그 안에 그 고려 시대에 추정되는 그 의국당이라는 정자 형태가 있었던 거예요. 아, 발견된 거예요? 발견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다시 해체해갖고 재현을 한 곳이 의국당입니다. 의곡당은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로는 가장 오래된 곳 중에 하나고요. 한옥에는 조상들의 천년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데요. 옛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우리 문화유산인 한옥을 지켜가는 이들이 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런 소중한 것들을 품고 있는 숙도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길,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길이 발달해서 보령 북부권의 중심이었던 오천항은 모든 길과 통하며 번성했던 곳입니다. 지형적 특성으로 조선시대 왜군을 막기 위한 충청 수영성이 자리했던 곳이지요. 자, 이 오천항은요, 내륙만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방파제가 필요 없는 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배들이 오고 가고 들어오고 나고 하던 곳이 이곳이에요. 지금 보세요. 많은 배들이 이렇게 정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오천항에는 키조개가 유명해요. 그래서 키조개 항구. 여러분 아시죠? 키조개. 이만한 거. 한번 키조개 보러 가시죠. 그리 크지 않은 항구지만 오천항은 전국 키조개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라는데요. 먼 바다로 나가 잠수부가 직접 채취한 키조개가 이곳으로 다 모이는 셈이죠. 와, 이 크기 좀 보세요. 오우, 엄청나네. 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항구 주변에 키조개 거리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아, 어느 집이냐? 사장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야, 이 집이 키조개 아주 전문 집인 모양이야. 네, 그렇죠? 어천한 키조개가 많이 나와서 키조개 요리를 주로 많이 해요. 예. 오늘 저녁 뭘 맛보여 주실래요? 오늘 선생님한테 키조개 모듬 한 상을 한번 해드려 볼까요? 아, 좋죠. 뭐 키조개 다 맛있으니까. 네, 키조개. 와, 이 키조개, 아유, 이 크기 좀 보세요. 에? 그런데 키조개만 큰 게 아니라 주인장 손도 크고 인심도 크게 쓰시네. 응? 조개가는 손놀림이 가차 없는데요. 와, 싱싱하고 뽀얀 관자 보이세요? 제가 하도 키조개를 소문나게 잘하고 소문난 집이라고 그래서 왔는데, 자, 오늘 제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네. 키조개 잔치. 저는 이렇게 잔치 처음 보려봐요. 전국을 다니면서 좀 음식을 먹습니다만 오늘 오천항에 와서는 지금 처음 이런 고기를 먹어봅니다. 특히 이제 오천에 왔으니까 키조개 안 먹고 갈 수는 없잖아요. 바로 앞에가 항구고 오천 항구. 네, 요거 보고 뭐라고 그럴까 몰라요. 이게 키조개 모듬 한 상이에요. 아, 키조개 모듬 한 상. 하나하나 여쭐게요. 이건 지금 뭐 하시려고 준비했어요? 키조개 샤브샤브.
아, 샤브샤브. 그래서 지금 샤브샤브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네. 이거는 요거는 이제 키조개 회무침. 무침. 네.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키조개 회, 관자회. 관자회. 예, 예. 그리고 이건 좀 뭐 하시려고 그래? 이제 버터구이 들어가요. 아, 버터구이 하나, 키조개 둘, 버터구이 셋, 네 종류의 키 음식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야 오늘 아주 제가 키조개 앞에 앉아서 그냥 입이 침이 넘어가네, 침이 넘어가. 야,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데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키조개 많이 하는데 시중에서 왜 키조개라고 해? 어려서 왜 오줌 싸면 키조개 키 쓰고 소송 받으러 옆집이라 가지고 네. 키조개. 그 키? 예, 키 닮았다고 해가지고 키조개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얘기군요. 네, 그건. 저도 정확하긴 모르겠어. 네. 내가 뭐 여쭙는 거예요. 모양이 곡식의 쭉정이를 제거할 때 쓰는 농기구 키와 꼭 닮았죠. 뭐부터 먹어요? 어떤 거부터 일단 이게 양념이 돼 맛을 봐야 있으니까 되나요? 이렇게 키조개 회 먼저 한번 드셔보시고. 네. 이 회, 예, 예. 이게 키조개 관자, 예, 예. 이거를 뭐 찍어 먹나? 이제 이 와사비장을 찍어서 드셔도 되고. 네, 네. 와사비장을 네, 네. 찍어도 되고 초장 찍어도 되고 네, 네. 자기의 취향, 네, 네. 입맛대로 하시면 네, 네. 되는 거죠. 야, 이 관자가 아주 큼지막하구나. 네, 네, 네. 이게 키 안에 이게 관자. 이만한 네. 관자가 붙어 있는데 거의 관자가 다 차지해요. 네, 관자 가격이에요. 이 키조개는 관자 이 가격이에요. 관자는 특유의 쫄깃하고 탱탱한 식감으로 바다의 보물로 여겨지는데요. 어떤 요리에든 찰떡궁합이에요. 아주 쫄깃쫄깃. 너무 부드러워. 부드럽지. 네. 이게 살아있는 건 남녀노소 부드러워요. 어르신까지 이가 네, 없는 네. 것도 드실 수 있어. 네, 네.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아주 일단 싱싱하고 담백해. 네, 네, 네. 식감이요. 다음 요리는 주인장이 직접 구워주는 관자 버터구이. 저에게는 생소한 요리지만 고소한 버터에 담백한 관자를 구워 참 그야말로 고소함의 끝판왕 탄생했습니다. 혀가 녹을 것 같은 맛이에요. 최고의 맛과 영양가 높은 요리로 꼽히는 관자 샤브샤브. 센 불에 휘 젓듯이 재빨리 익히는 게 관건이라는데요. 바다 향이 그대로 입안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사장님의 손맛에서 오는 것 같아. 이렇게 짜지도 않아. 그도 그럴 것이 사장님은 오초랑이 고향이시고 식당 경력만 수십 년째라 키조개 요리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음식이 입맛에 맞을까 노심초사하며 정성을 들이니 먹는 사람도 그 마음을 알게 되죠. 아마 그래서 속이 더 든든한 거겠지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천왕 한번 꼭 들려보세요. 여러분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오천왕에서 키조개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기억되실 것 같은데, 와, 처주몽이 말 믿고 잘 갔다, 야, 잘 왔다 하고. 키조개입니다. 오천왕. 어스름 해가 떠오르는 찰나 초록이 가장 짙어지는 이 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상쾌한 시간이죠. 오늘 만남도 이런 싱그러움이 가득할 것만 같네요. 자, 아침 6시가 좀 넘었는데 보령에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이게 큰 무슨 뭐 창고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한번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곳인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정체는 바로 스마트팜 농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원상 대표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네, 알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네네네. 대표님 만나려고 네네. 아침 오늘 새벽 5시부터 기상해가지고 온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왜 온 이유가 있어요. 네네. 내가 아침에 여기 브릿지 멘토 오면서 네네. 보령을 여는 사람이라고 선거가 있거든. 아, 네. 그래서 앞에 보니까 여기에 네네. 청년동부 소원상이라고 크게 써붙였더라고.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수확하는 이유가 뭐야? 난 아침에 오이를 꼭 따야 되나? 그 이제 오이가 이제 온도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최대한 신선하게 하려면 낮은 온도일 때 수확하는 게 좋거든요. 아. 그게 이렇게 보면은 해 뜨기 전. 해 뜨기 전에. 네. 딱 해 뜨고 시작하면서 그 오전 때가 제일 온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이가 수확을 했을 때 좀 더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판매할 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오, 그래요? 네네. 이 스마트팜, 이 농장 언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는 제가 원래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나왔고 그리고 18년도부터 2018년. 스마트팜에 이제 관심 가지고 창업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준비는 한 4년 정도 준비를 했고요. 실제 지금 있는 농장을 이제 본격으로 시작한 거는 21년도부터 이제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제 만 3년 됐습니다. 일찍부터 농사의 미래를 건 3명의 청년들이 뭉쳐서 성공 신화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장하죠. 근데 이렇게 네. 젊은 분이 딱 이걸 대표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가짜인가 진짜인가 하고. 지금 이제 스마트팜 쪽이 청년들이 하기 딱 좋은 모델도 사업 모델 중에 하나여가지고요. 네. 저도 운 좋게 어떻게 보면 선택을 잘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연 매출이 얼마나 돼요? 지금 실제 저희 농장에서 1년에 이제 4억 좀 넘게 나오고 있고요. 네. 1년에 4억? 네, 4억 넘게 하고 있습니다. 큰 돈 아니야? 큰 돈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 회사 다닐 때 비하면은 몇 배가 더 많이 버는 당연하지. 거죠. 수십 배 되는 거지. 네네네. 네. 만족하세요? 아, 네. 지금 제 생활에 워낙 만족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는 뭔가 제가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뭐 명령을 따랐지 그쵸, 뭐.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성취감도 별로 없고 했었는데 지금은 일은 훨씬 더 많이 해요. 그 전보다. 근데 훨씬 성취감이 많고요. 성취감이 많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재미도 있고요. 네네. 재미있으면 되는 거. 네네. 자기 일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자기 일한다는 네네. 것은 얼마나 성취하고 쾌감을 느끼고 기쁨입니까? 농작물은 농부의 땀으로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고되고 힘든 일이 농사일 텐데요. 스마트팜에서 요즘 청년들이 하는 농사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저도 어렴풋이 압니다만 이 스마트팜 팜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요 스마트팜은요, 요 오이 나무가 크기에 좋은 환경을 제어해준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이가 10도 밑으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추워서. 근데 요 스마트팜은 그럴 때 자동으로 문이 닫혀서 온도를 보호해주고요. 또 커튼이라고 하는 요 스크린이라는 게 작동해서 위에 이불 덮듯이 싹 덮어주면 또 보온력이 올라가요. 예. 그러면 그러고 나서 또 요 친구, 요 튜브레일이라는 친구의 고온수가 흐릅니다. 한 60도에서 80도 정도 물이 흐르면 네네, 요 안에 고온수가 파이프 안에? 네, 이게 다 난방 시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따뜻한 물이 흐르면서 요 친구들이 이제 버틸 수 있는 온도를 또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온도를 만들어준다. 네, 그래서 겨울에는 그렇게 버티고 여름에는 또 외부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젊은 친구들은 농사법도 스마트하네요. 이렇게 농사를 짓는 환경이 변화하니 도전하는 젊은이도 점점 늘고 있다는데 교육을 받는 청년들을 보니까 농업에 희망이 보이네요. 교육생이라고 불러야 되나? 예, 교육생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받은 지 얼마나 되셨어? 제가 한 4월 28일부터 교육받기 시작했으니까요. 얼마 안 되네. 네,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네. 3개월 되는데 어때 할만해요? 아무래도 여름이라서 조금 힘들긴 한데요. 여기 온실 환경이 워낙 좋아서 할만합니다. 이거 지금 하면서 어려웠던 점 많이 있어요.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3, 4개월 동안에. 아무래도 농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손을 많이 움직여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근무 시간 자체가 좀 많이 길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아침을 좀 많이 일찍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일찍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해가 뜨면 엄청 뜨겁거든요.
그럼 이제 실내에서만 작업해야 되니까. 네. 그죠? 그런 어떤 애로가 있군요. 네네. 계속 하실 거예요? 이 일을? 당연히 계속 해야죠.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또 학교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뿌리 박았으면 끝을 봐야 되겠죠. 그럼요. 그렇죠? 네. 이 성공이 그저 우연은 아닙니다. 코로나 위기 때 판로가 막혀 폐기 처분하는 고비도 있었지만 발로 뛰며 시장 개척에 나서 전화위복하기까지 성공은 뛴 만큼 도약한 대가였어요.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네네. 지역이든지 청년들이 때로는 창업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합니다만은 어때 이 보령이라는 지역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창업하기 마땅한 직업이 있고 괜찮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농촌에 있다 보면은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보령은 농사를 짓다가도 할 데가 많습니다. 농사 짓다가도? 1년 내내 행사가 많거든요. 축제도 많이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농사 짓다 보면 힘들 때는 축제 가서 놀다 올 수도 있고 이제 즐길 거리가 많아요. 아, 즐길 거리가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좀 더 농촌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이 네, 맞습니다. 있다는 얘기야. 네네네. 힘들 때는. 아,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죠. 네, 고맙습니다. 구비구비 성주산 품은 참 넓기도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들어가 보는데요. 전에는 못 보던 무궁화 전시관이 자리하고 있어서 잠시 둘러봅니다. 나라꽃 무궁화는 누구나 아는 꽃이지만 여기에서 보니까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새삼 알게 되네요. 우리의 삶 곳곳에 무궁화가 많은 부분에 활용돼 왔었네요. 이게 보니까 국세인데? 네, 이것도 국세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 국세는 위에 보면 무궁화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 무궁화꽃이? 국세에도. 네. 국회의원들 배지에도 무궁화꽃이 그려져 그렇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원에도 법원도 법원 배지도 이렇게 상징이? 네, 상징이 무궁화꽃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 여권도 그래요? 여권도 이 표지에 무궁화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랬네요. 우리는 그냥 잊고 살고 그냥 뭐 유심히 생각 안 하고 그냥 흘려보내잖아요. 네, 야, 이게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여권도 그렇고 국기봉도 그렇고 잊고 살아야 할 그런 지나갈 일들인데 이거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네요. 이런 거에. 그죠? 네, 예. 수목원에는 70여 종의 고유 품종을 포함해서 200여 종에 달하는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꼭 보고 가야 할 무궁화가 있다고 하네요. 분홍빛 여릿한 꽃잎의 붉은 마음엔 하늘을 향한 기상을 품고 있는 듯한 무궁화. 상상하던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자, 이 무궁화 꽃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2014년도에 전국 나라꽃 무궁화 축제에서 예. 대통령상을 받은 무궁화 꽃이 예. 이 꽃인데요. 바로 이 꽃인데. 네, 예. 이 꽃인데 품종은 홍단심이네. 홍단심. 그때 당시에는 야. 상당히 나무 모양도 좋고 예. 이 꽃도 상당히 그 홍단심으로서 가치가 있다 판단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됐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꽃이네요. 와. 성주산 깊은 계곡 따라 물도 흐르고 바람도 흘러가니 여름만의 청량한 시원함이 그 속에 있네요. 저도 따라 나서 봅니다. 아무리 태양이 뜨워도 나무 그늘막에 가려가지고 덥진 않겠어요. 어? 한여름에도. 와, 양쪽에 물이 또. 오늘 같은 날은 완전 이제 무슨 폭포가 내려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물이만. 여기 항상 물이, 계곡물이 예, 많아요? 물이 항상 1년 내에 이렇게 계곡에 물이 흐르고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숲이 예.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서 산책 코스는 아주 최적지입니다. 그렇겠네요. 요거 저 더우면 여기서 가서 세수 한번 오고 등목 좀 하고 한번 올라가면 뭐 하루 종일 가서 물 담그고 도시락 싸워가지고 하루 종일 보내도 되겠네. 성주산 자연휴양림에는 여러 갈래 산책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름도 예쁜 너랑 나랑 길로 가봅니다.
산중에서 만나는 계곡물은 휴식이자 신선한 활력이 되어주고요. 뜨거운 열기도 식힐 겸 손을 담그니까 이런 시원함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주 사는 이 여름에도 하늘로 쭉 뻗어 가지를 높이며 한층 더 짙은 여름을 만들어 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1박 2일 동안 저와 함께 이 보령의 길을 한번 이렇게 발품을 하셨는데 어떻게 즐거우셨나 모르겠어요. 즐거우셨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체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좀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이 보령은요, 바다와 육지 사이에 섬들의 이야기가 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도전과 전통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쉬었다 갈 수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더 머물고 싶은 매력 있는 도시 보령이었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쪽의 끝에서 바다를 만나고도 보령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도전은 다시 길이 되고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더 큰 미래를 꿈꾸게 하거든요.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풍요를 가득 안고 돌아오는 기쁨처럼 또 함께 나눌수록 더 커지는 행복처럼 보령에서의 추억으로 마음 가득 충만해집니다.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을 소중히 지켜가기에 더 아름다운 보령입니다.